1689년 음력 5월 초이틀, 인현왕후는 일반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23살, 중전이 된 지 8회 만의 일이었죠. 친정 안국방으로 향하는 길, 가마조차 없이 걸어 나가야 했다고 전합니다. 그 밤 사가의 방에는 불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폐위된 중전을 위해 땔감을 가져다 줄 사람이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2번 중전의 자리에 오른 여인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인현왕후 민씨. 여흥 민씨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15세 숙종의 계비가 되었고 23세 폐에 위되어 일반 백성으로 강등되었으며 29에 다시 중전으로 복귀해 35세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설은 그녀를 어진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료 너머로 들여다본 인현왕후의 삶은 어진 사람이라는 한 단어로는 결코 다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희빈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인현왕후 자신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현왕후의 운명을 좌우한 사람은 사실 남편 숙종이 아니라 시어머니 명성황후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모두 왕인 조선 518년에 한 사람뿐인 여성이었죠. 청풍 김씨 한당 출신의 정치적 대비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골라 데려온 며느리가 바로 여흥민 씨, 민유중의 딸 인현왕후입니다. 서인 산당의 실세 집안, 정략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청풍 김씨와 여흥민 씨, 두 서인 명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묶여 궁 안팎에서 한 후궁의 길을 막는 것이었죠. 그 후궁의 이름이 장옥정, 훗날의 장희빈입니다. 명성왕후는 일찍이 장옥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평상시에도 감정적인 주상이 그 꾀에 빠지면 국가의 화가 될 것이다. 명성황후는 살아있는 동안 장옥정을 궁 밖으로 내보내 두었습니다. 그러나 1683년 한겨울 천연두에 걸린 아들 숙종을 살리기 위해 호치마 차림으로 얼음물 목욕을 거듭하다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은 살고 어머니는 죽은 패턴이었죠. 그리고 명성왕후의 연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인현왕후가 숙종에게 이렇게 청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전하의 승은을 입은 궁녀를 민가에 두는 것은 마음이 편치 못한 일이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시어머니가 죽음으로 막아두었던 사람을 며느리가 스스로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 한 줄이 인현왕후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한 줄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장옥정이 황궁한 지 7년 뒤 1689년 기사황국이 일어납니다. 장희빈의 어머니가 옥교라는 가마를 타고 입궁하다 사원부의 가마가 빼앗기고 불태워지자 숙종은 경노했죠. 가마 한 채의 분노가 그렇게 컸을 리는 없습니다. 그 분노는 가마가 아니라 가마를 빼앗은 서인 진영 전체를 향한 것이었으니까요. 그해 봄 숙종은 장희빈이 낳은 갓 100일 된 아들을 원자로 책봉합니다. 인현왕후는 그때 23살 아직 적장자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한 신하가 아뢰었다고 합니다. 중정께서 춘추가 한창인데 너무 급합니다.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의 23번째 생일 친정에서 음식상이 들어왔을 때 숙종은 한 사도 음식도 받지 말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는 한마디만 했죠. 맛이라도 보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폐위의 빌미가 된 한마디였습니다. 폐위 명분은 더 빈약했습니다. 숙종이 들고 나온 것은 3년 전 인현왕후가 했던 꿈 이야기였죠. 선왕 부부가 꿈에 나타나 수거는 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 그것을 숙종은 장희빈에 대한 투기의 증거라 했습니다. 한 진행자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인현왕후가 투기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단 한 줄 3년 전 꿈 이야기가 전부였다고 말이죠. 그렇게 1689년 5월 초 이틀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단 나흘 뒤인 5월 초여세 장희빈이 중전 자리에 오릅니다. 폐위 후 인현왕후는 친정 안국방, 통설로는 감고당이라 부르는 곳에서 6해를 보냅니다. 이사가 6년의 기록은 정사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편의 사극 다큐가 같이 다루지 못하고 6해가 흘러라는 한 줄로 건너뛰는 영역이죠. 다만 야사와 전승에 따르면 그 6해 동안 인현왕후의 사계는 땔감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한겨울 친정으로 들어가는 숯과 양식이 끊겼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누가 끊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숙종은 폐위된 중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절 묻지 않았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된 후 모든 직첩을 잃었고 친정 아버지 민유중은 폐위 그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인현왕후를 친정에 들여보낸 단 한 사람의 든든한 울타리가 폐위와 거의 동시에 사라진 것이죠. 오빠 민진호는 노론의 핵심으로 살아남지만 기사왕국 직후 정쟁의 한복판에서 동생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사가의 인현왕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책을 펴보았는지, 누구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정사는 침묵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3살의 일반 백성으로 강등된 여인이 29이 될 때까지 후사 없이 패비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조선시대 여인에게 사회적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시기 궁궐에서는 자신을 대신해 중전이 된 장희빈이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하고 있었습니다. 패비민 씨의 사가와 새 중전 장 씨의 중궁전. 두 공간의 온도차가 이 여섯 해를 가장 잔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죽음의 여섯 해가 훗날 35의 생물학적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가 6년의 후유증은 그녀의 몸 어딘가에 분명히 새겨졌을 테니까요. 1694년 갑술왕국, 숙종은 남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한꺼번에 내치고 사사 14명, 유배 67명, 파직 54명, 도합 135명을 정계에서 쓸어냅니다. 그리고 패비민 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립고 답답한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때때로 꿈에 만나면 그대가 내 옷을 잡고 비 오듯 눈물을 흘리니 깨어서 그 일을 생각하면 하루가 다 가도록 안정하지 못한다. 인현 왕후는 거절합니다. 답장에 한 줄이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죄명을 지고도 곧 죽지 않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낯을 들고 사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별궁의 이처라는 명은 천신이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스러울 뿐이라는 5글자에 사가 6해가 통째로 담겨 있죠. 숙종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는 옷과 가마까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인현 왕후는 다시 거절합니다. 분수에 넘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끝내 받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다시 왔을 때 인현 왕후는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째에 수용한 이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친정의 권유였을지, 종묘에 대한 의무였을지, 어린 세자에 대한 책임이었을지, 사료는 침묵합니다. 그해 4월 열이튿날, 인현 왕후는 사가에서 출발해 창덕궁 별궁에 들었고 2달 만에 다시 중전으로 책봉됩니다. 조선 500년에 단 한 사람 2번 중전이 된 여인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복위 후 7년, 숙종은 인현 왕후가 병을 앓을 때면 직접 음식을 권할 만큼 정성을 다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그러나 같은 궁궐 안, 후궁으로 강등된 장희빈의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장희빈은 복위한 인현 왕후에게 단 한 번도 문안 인사를 가지 않았다고 전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희빈의 궁녀들은 인현 왕후 처소 창문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았다고 합니다. 인현 왕후 본인이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사료는 전합니다. 내 인빈에 속한 것들이 항상 나의 처소전에 와 있었으며 심지어 창 구멍을 뚫고 엿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인현 왕후는 그 어떤 일도 숙종에게 일러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성품이 아니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숙종은 인현 왕후가 겪고 있던 일상의 고통을 끝내 알지 못했죠. 1701년 복위한 지 7년째 인현 왕후는 35세의 나이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 사인은 병, 구체적인 병명은 사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 달 뒤 취선당에서 신당과 화살 꽂힌 초상화가 발견되며 장희빈이 사사되지만 인현 왕후의 사인이 정말 자연사였는지 사가 6해의 후유증이었는지 복위 후 매일같이 이어진 감시의 신체적 결과였는지는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죠. 후사 없이 떠난 인현 왕후를 위해 신원을 호소할 직계가 그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서릉, 그 안에 명릉이 있습니다. 숙종과 인현 왕후, 그리고 숙종의 세 번째 정비 인원 왕후가 함께 잠든 능이죠. 그리고 같은 서울은 경내 명릉에서 직선으로 약 600m 떨어진 곳에 대비묘가 있습니다. 장희빈의 묘입니다. 평생을 대립한 두 여인이 사후 600m 거리에서 함께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조선 왕조가 두 사람을 같은 능원에 묻은 그 배치 자체가 어떤 묘비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통설은 인현 왕후를 어진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어진 사람이 시어머니가 죽음으로 막아둔 여인을
스스로 다시 불렀고 폐위 후 6해 동안 친정의 추운 방에서 빛을 잃었으며 두 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다시 중전으로 돌아왔고 복위 후 7년 동안 누군가의 감시를 침묵으로 견뎌내다 35의 나이에 후사 없이 떠났습니다. 어진 사람이라는 한 단어가 가린 것이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인현왕후라는 한 인물이 남긴 잔향은 명릉의 봉분 위로 그리고 600m 넘어 대빈묘의 잔디 위로 지금도 같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